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으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민주당이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을 향해 방탄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경북에서 4번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현 가능한 개헌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혼란 수습 상황과 체포안 가결이 미칠 득실 계산에 분주한 국민의힘의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어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사퇴 책임을 지면서 총사퇴했고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최고위원들은 사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원 원내지도부는 사퇴의 책임을 지고 곧바로 총사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 화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인 후보가 나올 경우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대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를 부정한 배신 행위이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지도부가 끝까지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실상 사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았는데 23일째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일정 연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원식, 박홍근 등 친명계 의원 10여 명이 오늘 오전 이 대표를 찾아 영장실질심사 대비를 이유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억지와 불의를 이긴 한국 정치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해서 수산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무거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안 가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억지와 불의를 이긴 한국 정치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나 당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표결 결과는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힘은 이젠 민생과 경제의 시간이라며 여야가 함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협상 파트너가 없어진 상황이지만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여당 입장에선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두고는 선거 유불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며 국민만을 보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보스텃밭 대구를 방문해 경제인들을 만나고 시장을 둘러보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과 법인세 증가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으로 기업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지속 가능한 경제,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 시장 친화 이와 같은 것이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이후 김 대표는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수산 법인 대표와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실태를 살펴보고 수산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던 9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필요하면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었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논의에 들어가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잠시 멈추는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머그샷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등 90여 건의 법안이 표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만 총리 회의만보다 먼저 의결을 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조속히 다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국민의힘과 본회의 의사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26일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려야 교섭단체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포함해서요. 그래서 본회의가 조속히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간 적격과 부적격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가 확정지은 11월 9일 본회의까지 대법원장은 공석 상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경북대에서 네 번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열어 경북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선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소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를 위한 개헌 절차법 제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공청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중심지 대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국민공감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 정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습니다. 공청회에선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정철 국민대 교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소한의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은 서울에 인구가 몰리고 농촌이 피폐화되며 선거구제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인구의 8배가 되는 데서 한 명밖에 뽑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과연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국가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맞느냐는 것을 좀 고심을 할 필요가 있죠. 또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선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민공청회는 경남권과 호남 제주권에서 연이어 열린 후 마무리될 예정이며 자문위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공청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5.18 기념 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립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직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뭐 또 사실상 이제 부결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이 어제 이루어졌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295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결 정족수가 148명이었는데 찬성이 149표가 나오면서 이 가결이 된 겁니다. 표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이 12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149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이 최소 29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다 이제 기권과 무효가 10표였는데 이 표까지 합치면은 최소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찬성 175표로 역시 가결이 됐는데요. 이번 투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은 전자식으로 그리고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수기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약간의 이제 그 표결의 방식이 좀 차이가 이제 있었는데 네.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이제 넘은 건데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혔다고요? 네, 26일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법원, 이 검찰과 이 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에 이르면 이 당일 밤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이 대표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일이 미뤄지거나 아예 이 대표가 출석을 미루게 되면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체포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에 이제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제 향후 민주당 당내의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대표가 장기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엊그제 부결 요청, 사실상의 부결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최소 40표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건데요. 네. 자당 의원들, 특히 비명계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박광원 원내대표 등 이 원내 지도부가 어제 밤에 총
사퇴를 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요. 네. 향후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뭐 오히려 이 검찰이 역풍을 맞겠지만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이 비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대법원장 35년 만에 부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균용 후보자였는데 재산 신고 누락과 그리고 이 과거의 판결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낙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재산 신고 누락 부분, 증여세 탈루 의혹,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처가회사의 10억 원 규모의 이 비상장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한 후보자 자녀들의 계좌 내역 역시 재산 신고 목록에서 누락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0억 원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며 재산 은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에 있는 장녀의 해외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재산 신고에서 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장 주식이 2000년도에 이 증여받은 것이라며 이 당시에는 1,000만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옹호를 했고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된다며 후보자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 후보자는 10억 원대의 이 비상장 주식과 배당금 내역 신고를 누락한 것 등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실수였다,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후보자가 이제 판사 시절에 성폭행범 형량을 이제 감형해 준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12세 어린이를 3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3년을 감형을 해줬고요. 그리고 출소 8일 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피고인도 3년 감형을 해주는 등 이런 사건이 여러 개 건이 있었습니다. 감형 이후에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 또 합의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에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시대를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감형 사유로 삼았다며 질타를 했는데요. 이에 이균용 후보자는 숙고한 끝에 이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긴 했는데 장관에 대한 그 청문회와는 또 다르게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장관은 국회가 반대를 해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즉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고요. 대법원장 임명이 불발되는 경우는 1988년, 35년 전이죠. 네.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한데 현재 야당 의석이 절반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외연 확대에 나선 국민의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외부 인재 영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야권 인사 중심으로 지금 확장에 나섰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외부 인사 영입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영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동행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비례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당이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행 서약식을 먼저 열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이 자리에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시대 전환이 국민의힘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연대와 포용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조 의원이 향후에 합당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조 의원은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이 국세청장을 지냈던 김현준 전 청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 성향 인사들을 이제 영입하고 있는데, 다만 그 조정훈 의원 영입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동안 이제 조 의원의 그 행보를 보면 이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시대 전환을 창당을 했었고요. 네. 바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가 다시 시대 전환으로 돌아갔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수사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대를 하는 등 민주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온 조 의원의 행보를 고려하면 중도층의 민심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또 1호 영입 인사라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주 이 자세를 전환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빅텐트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탈민주당 인사들이나 또 야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이 영입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안동환 차장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과 민심을 벗어난 해임 사유들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계속된 의회 폭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과 국무위원, 검사 탄핵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비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소총인 라이플을 준비하겠다라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며 어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예고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현안 연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사고의 확장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챗GPT를 공교육에 도입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선 교육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교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파괴적인 혁신을 통한 교육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아흐메드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 평의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모로코 지진 피해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모로코 청년 8명이 프랑스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과 관련해 용기와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부디 사무총장은 한국에 머문 동안 한국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체험할 수 있었다며 모로코가 한 아프리카 협력에서 관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현직 검사 탄핵 소추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됐죠.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총 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검사 안동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대통령을 비롯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위법을 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검사의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성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부분을 보복 기소로 본 겁니다. 검찰은 2010년 외국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결론을 내렸었고 당시에 유 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였기 때문이죠. 또 대법원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었습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검사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 상황인데요. 과거 검사 탄핵안 표결 사례를 살펴보면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안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에 오른 건데요. 2007년 BBK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었죠. 그렇다면 검찰총장도 아닌 수사검사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유 씨 측이 공수처에 안 검사를 고소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지만 공소시효 완성, 즉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내리게 되고 이후 민주당에서 탄핵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었죠. 당시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가 보복 기소를 감행했고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지만 검사는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발의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습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확인될 때에만 탄핵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안 검사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기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변했는데요.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분위기를 보면 당시 수사 지휘 체계가 아닌 평검사 신분이었던 안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은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돕기 차원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안 검사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이 결정되면 안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 심판 절차를 받게 된 검사 탄핵안, 안 검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국회 방송을 진행한 지가 한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어제처럼 국회 경계가 삼엄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오후에 국회 진입이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또 몰리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가결의 후폭풍으로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빨리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6일 달력을 보니까 주말 지나고 바로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전에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빠른 대처, 빠른 수습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수습 방향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새 원내대표를 최대한 빠르게 선출한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새 원내대표를 좀 빠르게 선출하자라는 의견이 모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접수가 진행되고요. 25일 월요일 하루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하루밖에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화요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합의 추대로는 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어떤 분들이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 하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대변인께서 좀 곤란하게 답변 좀 곤란하시겠지만 만약 좀 추대가 된다면 어떤 분이 좀 적합할지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대한 잘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 좀 선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연속으로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큰 만큼 지금 비명계에 대한 이런 또 내부에서의 또 비판과 또 내전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아까 저희가 단신에서 또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비명계 의원들이 또 거론되면서 살해 협박이 있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좀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전례 없는 무리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몇 년에 걸친 수사 그리고 수백 번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검찰, 정치 탄압이라고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것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게 검찰의 꽃놀이패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결이 되면 민주당이 분열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정치 검찰에 노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당의 대변인을 떠나서 청년끼리 모였으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정치권에 뛰어든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안에 들어와서 실망한 적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본인의 자리에 연연할 때였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는 분들도 다음 공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서 이번에 그런 표를 던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소위 말하는 친명계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경쟁자로 도전을 하니까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던지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의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없고 본인의 안위만 고려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명계 행보는 추후 벌어질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힘을 좀 모아달라, 국민을
믿고 가겠다. 근데 그 사퇴 언급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오늘 당무위에서 단식 중단 요청 결의를 했네요. 벌써 그 단식이 23일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참고로 당무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단식 중단을 요청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한편 김기현 대표는요,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 다지기에 나선 것 같은데 체포한 가결 이후에 여당의 또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다면 역풍이 불 것이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것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공격 포인트였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엔 반대하시는군요. 네, 사실 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 비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당 같은 여당으로 싸워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탈방탄국회, 탈이재명이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좀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지금 수박 색출 시즌 2라고 할 정도로 좀 내분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친명계와 비명계 상황 말씀이시죠?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왜 하필이면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표와 친명계가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 당대표가 없으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1순위를 없애버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둘 다 공석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26일까지는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대표적인 친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까지도 같이 조율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정청래 의원이 공천했던 이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최초로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분이 과연 26일 전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일단은 26일로 잡혔고 또 추석 전에 뽑겠다고 한 원내대표 선출도 26일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 이 내분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 내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좀 외부에서 보는 입장으로도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측 시각은 그런 상황이네요.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을 잘 운영을 하시겠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책임질 사안입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한 걸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 내분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가지 걱정을 해드리자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내보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급만 3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그 공천을 두고 내분이 격화하겠죠. 저도 그런 걱정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살짝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는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좀 공천 문제에 있어서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공천은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도장까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의견이랑은 조금 별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여당 측에서도 또 분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라는 저격 대상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에게
민주당에게는 이제 기회고 오히려 그 여당 측에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일단 최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건 뭐 저격 대상 그리고 아까 최수지 시의원께서 공격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 포인트, 뭐 저격 대상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스스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둘러싼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거든요. 기각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철저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면 될 문제이고 뭐 당은 앞으로 대표를 중심으로 더 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을 중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안까지 가결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그 전에 이미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박진,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또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한 불통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자 그리고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하고 있는 여당, 양측의 비난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측부터 입장 들어볼까요? 네,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습관성 거부권 남발에서 벗어나라고 그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각부, 행정 각부를 통할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 그 자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수근 상병 사건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잼버리 파행 사태, 또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 하나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한덕수 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뭐 오로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나와서 버럭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였고요. 존재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신문 총리, 바지 총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는 경고임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장 단식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에 맞춰서 뭐 탄핵 기네스라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맞죠. 네, 21대 국회 들어서서 헌정사상 첫 법관, 국무위원 그리고 검사까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계속해서 탄핵 카드만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표현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좀 탄핵이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화풀이 용어, 분풀이 용어 정도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납득할 이유 없이 좀 가결되고 있고 또 다수의 힘으로, 다수당의 힘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화풀이하듯이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탈 이재명으로 탈 방탄국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국정 운영 파트너로 돌아와서 제대로 좀 정기 국회에도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너진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외로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제1당 원내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진정 정의로운 나라인가?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당시에 수석 대변인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말입니까? 네, 아무리 정치가 무도해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기네스 기록을 세우려고 하냐 이런 조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명분이 없는 탄핵이라고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한덕수 총리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안동환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 대법원이 보복 기소를 했다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이게 명분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이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무능이라는 그 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그리고 더 한 답변이 가지 필요할 것 덧붙이자면, 같습니다. 구시님에 대한.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검사 탄핵이 우리 사회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검찰도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거죠. 네, 최 의원의 답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총리가 아니고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대답을 따박따박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행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이재명 단식과 함께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뭐 좀 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사실 온갖 카더라도 돌고 있잖아요. 지금 뭐 평소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케톤,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하니까 정상치가 나왔다. 아니면 녹색병원에 옮긴 이유가 이 3대 병원장이 뭐 경기도 자문위원이었고 2대 병원장은 경기의료원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발전위원 2명은 성남의료원 이사, 1명은 또 이재명 경선 캠프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런 온갖 카더라들이 돌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마당에 본인이 계속 거론되면서 당 자체에 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즉 단식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병원은요, 단식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곳으로 의료진이 추천한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카더라에 대해서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1, 2번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린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야 대치는 다음 주부터 열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 먼저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 이 세 후보에 대한 장관 적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세 후보자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순서에도 또 이제 안 대변인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대 장관 많이 기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30대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언제적 사람들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이 세 분이 모두 5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연륜을 바탕으로 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수사 은폐 의혹자에다가 극우 유튜버 같죠.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K-팝 시대의 역행자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그냥 대통령 부인 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장관으로 또 쓴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그랬다고 하죠. 싸우고 전사가 되어라 라고 전사 내각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장관은 참 좋은 장관이죠. 일을 잘하는 장관이겠죠. 하지만 그건 독재 시대에 좋은 장관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격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한 언사들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한 표현으로 이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사과로 인해서 이 신원식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온 의원들이 전략가고 작전총이고 또 이 업무 이해력이 너무 높은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행 후보자와 뭐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고요. 두 분 다 뭐 업무 이해력이 높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아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한번 검증이 됐던 그런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국회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가 장외에서 붙는 결전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변수의 저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앞으로의 체포안 가결에 대한 파장이 좀 있을지 궁금하고 또 전망을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 강서구청장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네.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도 지금 미국에 방문해서 국제 민간항공기구 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강서구 주민들이 좀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도시 발전이 저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수건을 좀 풀러갔고 또 지금 발묶여 있는 화곡동 공공주택복합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청장으로 되었을 때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출근한 첫날부터 이거 사업은 무엇이고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저희 김태우 후보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오늘 캠프 개소식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유세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선거운동을 치룰지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측에선 강서구민을 위한 좀 일꾼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캠프 개소식을 주말로 미뤘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병문안 다녀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기에는 김태우 후보자가 강서구청장으로 1년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 1년 채 되지 않는 시간에도 재판받느라 바빴겠죠. 김태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법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고요.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혈세 40억 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범법자에게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좀 공천을 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을 했죠. 오죽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자의 사면에 대해서 그런 사면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뻔뻔함, 사면권 남용은 본인이 임명하려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의해서도 부정당하는 상황이다. 그걸 그리고 강서 구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